자, 안녕하십니까. 자, 전기기기 3주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의를 하기 전에 전기기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초에 대한 개념인데요. 전기기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 자속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속. 자, 이 자속에 대한 기호를 파이로 적죠. 파이. 그래서 자속은 자력선의 연속적이다. 자력선의 연속적인 선을 하나의 자속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자속을 파이로 나타내줘요. 자, 그러면 자속의 형성은 이런 철심 있다고 철심에 코일을 감아요. 철심에 코일을 감고 전류를 흘려 보내주면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가 철심에 흘러갈 때는 이런 전류를 여자 전류라고 합니다. 자, 여자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뭐냐? 바로 자속이 만들어요. 자속. 그래서 이 자속에 대한 개념이 전기기기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속은 하나의 자석을 만드는 하나의 기본적인 개념이 되는데요. 자석. 그래서 자석에는 크게 자석 자체가 자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영구자속이라고 합니다. 영구자속. 그런데 이런 철심에 코일을 감고 전류를 흘리면 자속이 발생하는데 이때 자석이 하나의 자성의 성질을 가지면 이런 자석은 전류를 흘려서 자속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자석을 전자속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1장의 직류기편을 공부하는데요. 발전기, 전동기 이런 공부를 할 때 다 이 개념은 전자석입니다. 전자석. 영구자석. 이 전자석을 가지고 모든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철심에 코일을 감고 전류가 흘러가면 발생하는 게 뭐다? 자속이다. 그렇죠? 자속이다. 자, 이 자속은 주성분이 뭐냐? 다시 말하면 여기 주성분, 우리 철에 대한 주성분은 거의 다 이런 것은 철과 구리로 되어 있어요. 철구리. 이게 다 철이에요. 그래서 철이 거의 함유량이 가장 많고 철 주위에 하나의 자력선이 발생하면 자속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철에 코일을 감고 전류를 흘렸을 때 발생하는 손실이 무슨 손? 철손이라고 합니다. 철손. 자, 이 자속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고 우리 교재를 보면 1장부터 5장까지 분류가 되는데 1장은 이 직류기 파트가 됩니다. 자, 물론 직류기에는 다시 직류 발전기죠? 제네레이터, 그리고 직류 전동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발전기와 전동기로 다시 나누고 그 다음에 2장은 동기기입니다. 물론 동기기도 동기발전기하고 동기전동기로 다시 나누게 됩니다. 근데 동기기에서는 거의 차지하는 기중이 발전기야. 제너레이터. 그래서 우리가 발전소에서 발전하는 게 다 무슨 발전기? 동기발전기입니다. 동기발전기. 그 다음에 3상에서는 이 변압기가 있죠. 변압기. 자, 변압기는 회전하는 기기가 아니라 정지되어 있는 기기입니다. 그래서 변압기는 코일 권수에 따라서 전압을 변성시키는 기계다. 그래서 단상 변압기와 이것도 삼상 변압기로 나눈다.
자, 변압기는 회전하는 기기가 아니라 정지되어 있는 기기, 정지기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사장은 유도기입니다. 유도기에도 단상 유도 전동기와 삼상 유도 전동기가 있는데요. 물론 유도기에서는 거의 차지하는 비중은 삼상께 잘 나와요. 변압기는 단상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정류기가 나오죠. 정류기. 정류기. 보통 정류기는 AC를 교류를 DC로 변환시켜주는 기기. 이걸 정류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 20문항이 나오는데요. 출제 빈도는 거의 다 대동소이하게 4개 파트는 출제 빈도가 거의 일정합니다. 보통 3문제에서 5문제가량 이렇게 출제가 되고 정유기 파트만 약 한 2-3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약 3문제 내지 5문항 그리고 마지막 5장은 약 2문제에서 3문제가 출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1장 파트의 진도를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1장 직류기요. 직류기. 자, 직류기를 보겠습니다. 자, 직류기는 발전을 직류로 발전하는 겁니다. 발전을 교류로 합니다. 근데 무엇을 통해서 전기를 교류로 변선시키는 거죠? 이때 전기를 만들어지는 이 3요소가 있는데요. 우리 3요소를 보면은 이러한 구성요소가 이게 계자예요, 계자. 이 계자에 코일을 감고 전류를 흘리면 여자가 돼서 여기 안에는 회전자인 전기자가 있습니다. 이 전기자를 돌리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계자라고. 자, 이게 계자야, 계자. 그 노란 분필은 전기자가 되겠죠? 전기자. 계자, 전기자. 자, 이 전기자는 무엇을 하고 계자는 무엇을 하느냐. 그래서 먼저 우리 3요소가 있는데요. 3요소. 먼저 계자는 이걸 만들어요. 파이라는 자속을 만든다. 철심에 코일을 감고 전류 흘리면 계자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전기자는 자속이 만들어지면 이 자속과 전기자가 회전하면서 전기자 코일에 나오는 기자력과 쇄교하면서 유기기전력 2를 만듭니다. 자, 유기기전력 2를 만든다. 그러면 여기서까지 만들어낸 전기는 AC, 교류가 됩니다. 이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걸 뭐라고 한다? 정류자라고 합니다. 정류자는 자, AC를 DC로 바꾼다. 그래서 DC로 사용하는 발전기가 이제 직류 발전기가 되겠죠. 직류 발전기가 된다. 자, 우리 정류자가 정류를 하기 위해서는 정류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뭐가 붙어 있냐? 브러시라는 게 있어요. 브러시. 물론 우리가 3요소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브러시는 내부 회로와 외부 회로를 전기적으로 연결해 줍니다. 내부와 외부를 전기적으로 연결해 준다 해서 DC 전력을
외부로 유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력을 외부로 유출시킨다. DC 전압 또는 DC 전력, 즉 DC를 외부로 유출해주는 역할이 뭐냐라고 하면 이 브러쉬가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전기를 만들어내는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라는 게 있죠. 이게 바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됩니다. 플레밍 오른손. 이 오른손 이거예요. 오른손. 그래서 엄지, 검지, 중지 이게 있어요. 엄지, 검지, 중지 세 개를 이용해서 플레밍 오른손 법칙이 있는데, 자, 이 만들어내는 기전력은 바로 BLV라고 해요. BLV. 물론 여기에서 자속이 N극에서 S극으로 가고 회전자, 전기자가 회전하면서 충돌하면서 쇄교하면서 전압을 만들어요. 근데 이놈과 이놈이 이루는 각이 90도가 되면 사인 90도가 돼서 1이 됩니다. 자, BLV. 자, B는 자속 밀도, L은 도체의 길이, V는 뭡니까? 전기자의 회전 속도가 됩니다. 속도가 돼요.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 유도해서 만든 게 뭐냐? 아주 중요한 식이 나와요. 이는 A분의 Z, P, 파이, N 이렇게 표기해. 이런 전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N을 RPS라고 하는데, 이 RPM으로 고치면 이 값이 얼마냐? 바로 60분의 N이 돼요. 자, 먼저 우리 첫 번째 알아야 할 공식이 하나 나옵니다. 꼭 알자. A분의 Z, P, 파이 60분의 N. A분의 Z, P, 파이 60분의 N. 자, 그래서 A는 병렬 회로수, Z는 전도체수, P는 극수, 파이는 자속. 그래서 P파이가 되면 무슨 자속이 되는 거야? 총자속이 됩니다. N은 1분당 회전수가 됩니다. 1분당 회전수. 자, 이 공식. 물론 이 공식은 전기 자기학에서도 나오는 공식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식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은 중권과 파권에 대한 차이점이 나오는데, 자, 이 코일을 어떻게 감느냐, 이 권선법에 대해서 나와요. 권선법. 자, 우리 여기다가 전기자에다가 코일을 감아요. 그럼 코일을 어떻게 감느냐 이거야. 코일을 감는 방법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전압의 크기가 각각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권선법은 고폐이라고 해요. 고폐이. 이 고상권, 환상권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고상권. 회로권, 계로권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층권, 단층권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폐이를 사용하고, 이는 다시 파권과 중권이 있다. 자, 파권은 코일을 권선할 때 직렬로 접촉한다. 이게 직렬권이야, 직렬. 그래서 병렬 회로수는 항상 파권은 A가 얼마냐? 2가 됩니다. 2. 근데 중권은 병렬권입니다. 병렬권. 그래서 A는 병렬 회로수는 항상 뭐 같다? 극수 P하고 같다. 자, 이 식을 꼭 좀 알아놓으셔야 합니다. 자, 문제에서 유기기전력 2를 물어봤는데 파권이다 라고 하면 A는 무조건 2가 됩니다. 병렬 회로수를 주지 않아도. 그 다음에 중권이다 라고 하면 이 A하고 P가 서로 약분돼서 없어질 수가 있어요. 같습니다. 그래서 파권과 주권.
자, 여기에서 이 특성이 나올 겁니다. 예, 항상 용도를 좀 잘 알아야 합니다. 용도. 직렬권과 병렬권. 우리가 직렬로 연결된다면 이렇게 직렬로 연결돼요. 이게 직렬입니다. 이게 병렬의 수가 두 개잖아요. 이게 파권이야. 이게 직렬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층이 두 개니까 2층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직렬로 연결되면은 이게 코일이 이렇게 코일이 있어. 그러면 여기에 전압을 준다면은 자, 이 전류는 직렬시에는 전류가 어떻게 될까요? 코일의 리액턴스가 크기 때문에 전류는 직렬시에는 작은 전류가 흐른다. 무슨 전류? 소전류가 흘러요. 소전류. 근데 코일은 직렬로 연결하면 전압은 커져요. 고전압이 됩니다. 자, 그래서 팍권은 문제 나오면 전류는 소전류에 전압은 고전압이다.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소전류 고전압이 돼요. 반대로 중권은 이거죠. 중권은 이게 중권이야. 그래서 이때 중권에서는 뭐가 일정합니까? 전압이 일정해요. 근데 전류는 병렬로 연결할수록 전류는 많이 전류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전류는 대전류에 전압은 낮은 전압, 저전압, 대전류의 저전압입니다. 자, 이건 병렬권, 무슨 권? 중권일 때 중권. 이게 종종 잘 나와요. 이거. 팍권은 소전류 고전압, 중권은 대전류의 저전압이다. 이 두 가지를 알아놓고 그러면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를 I-라고 하면 이 전류 전체 전류가 I면 이 I-는 여기에 코일의 리액턴스가 똑같다는 조건 하에서 전체 전류를 두 개로 되어 있으니까 2로 나누죠. 그래서 팍권에 흐르는 전류는 2분의 I가 되고 여기 중권에 흘러간 전류 I-는 어떻게 돼요? I를 뭘로 나누죠? 이게 바로 병렬 회로수입니다. 병렬 회로수 A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팍권일 때는 병렬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2분의 I가 되고 중권일 때는 A분의 I가 되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4번까지 설명을 드렸고, 자, 우리가 아까 이 유기기전력 2를 구했는데요. 유기기전력 2를 구했는데요. 다시 한번 A분의 Z P파이 60분의 N 이랬죠? 네, 이랬습니다.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유기기전력 2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값을 프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BLV라고 했어요. 그럼 이 V에 대해서 좀 알아요. V는 우리 전기자, 즉 회전자가 회전하고 있는 속도야. 회전자의 이걸 주변 속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 V를 파이 D N 이걸 RPM으로 고치면 60분의 A라고 합니다. 이렇게 표기 파이 DN 단위는 메타퍼세크가 된다. 이때 D는 회전자의 직경, 이때 N은 1분당 회전수가 됩니다. 자, 이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도 가끔 이제 출제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5번에 보면 이제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내용 설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전기자 반작용.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전기자 반작용은. 자, 전기자 반작용은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계좌에
이 안에는 회전자가 들어있어요. 회전자가 들어있어요. 그럼 이게 N극과 S극에 의해서 자력선이 이동하는 방향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동해요. 흘러가는데 회전자가 회전하면서, 즉 전기자가 회전하면서 계자에 흘러나오는 자력선을 방해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기자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자속이 계자에 발생하는 주 자속에 영향을 주는 거야. 자, 전기자의 자속이 여기서 나오는 자속이 주 자속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전기자 반작용은 누구 때문에 생깁니까? 전기자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이야. 계자의 자속을 방해하는 겁니다. 전기자에서 나오는 주자속을 전기자에서 나오는 전류에 의해서 주자속, 계자의 주자속에 영향을 주는 거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코일이 뭐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 이쪽은 나오는 방향, 코일을 감았을 때 여기는 나오는 방향, 여기는 들어가는 방향 이렇게 했을 때 정상적일 때는 이렇게 자속이 흘러가요. 근데 이 회전자에 의해서 나오는 이 주자속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흘러오다가 이놈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약간 파형이 왜곡파가 돼요. 왜곡파. 이렇게 찌그러집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생기느냐? 누구 때문에? 전기자에 의한, 전류에 의한 자속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한다? 편자가 생긴다. 자, 그래서 반작용이 생기는 반작용의 영향을 먼저 보면은 첫 번째, 편자작용이에요. 편자작용이 생긴다. 편자하면은 파형이 이렇게 찌그러지는 이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중성축이 이동하게 돼요. 이게 중성축이죠? 자, 우리 이것을 한 중성축이라고 합니다. 이놈이 이렇게 이동하게 된다는 얘기, 이렇게 이런 방향 이동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성축이 이동하는데 여기서 발전기 같은 경우는 이 회전자가 회전하는 방향으로 회전 방향. 근데 전동기 같은 경우는 회전자가 회전하는 회전 반대 방향으로 중성축이 이동하게 된다. 자, 첫 번째 것. 편자작용 아래합니다. 발전기는 회전 방향으로 이동하고 전동기는 회전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속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감자작용. 이게 나타나면 이 자속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감소가 돼요. 이 자속 파이가 감소됩니다. 이놈이 감소하면 뭐가 감소하느냐? 이게 또 감소해요. 뭐야? 유기 기전력이 감소가 돼요. 그렇게 돼서 전압 강화가 일어나고 유기 기전력이 감소하고 전압 강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는 자, 우리 각 코일 하나마다 코일에 의해서 전압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전압, 코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압, 즉 정류자에서 나오는 이 전압의 편과 편 사이에 편간 전압이 하나의 불균일하게 된다. 편간 전압이 불균일. 이런 녀석 불균일.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정류시에 하나의 국부적인 섬락, 불꽃이 발생하게 됩니다. 섬락이 발생하게 된다. 자, 이 세 가지 섬락. 물론 이 감자작용이 일어났을 때 자속, 그 다음에 기전력이 감소하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출력도 당연히 감소가 됩니다. 물론 이 전압도, V도 감소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게 감소하면 이 토르크도 감소해요. 이 토르크도 감소해요. 근데 뒤에서 나오겠지만
회전수는 토르크와 반비례하기 때문에 회전수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값들은 다 감소하는데 딱 하나 증가하는 게 하나 있다면 그게 뭐냐? 바로 회전수만 증가하게 된다. 회전수만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이때 감자 기자력, 주 자속이 감소하는 것은 얼만큼 감소하느냐 이런 공식도 있는데요. 이따 이것은 문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기로 합시다. 예. 그러면 이제 전기자 반작용이 나왔으니까 이걸 해결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전기자 반작용을 하기 위한 방지책에 대해서 좀 알아봅니다. 방지책. 어떤 방지책이 있느냐? 가장 좋은 것, 최고로 중요한 것은 보상권선을 설치하는 것. 보상권선을 설치하는 겁니다. 자, 여기가 계자야, 계자. 그리고 여기는 전기자야. 이게 전기자. 그래서 계자와 전기자 사이에 여기에다 뭘 설치하는 거야, 이게요. 여기 이걸 보상권선을 설치하는 거야. 보상권선을 설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보상권선을 계자와 전기자 사이에 직렬로 연결해서 사용하는데 이때 보상권선에 흐르는 전류 방향은 항상 전기자 권선 전류와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합니다. 자, 권선에 흐르는 전류 방향과 반대로 흘러요, 반대. 그래야 어느 정도 전기자 반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두 번째 방지책은 뭡니까? 보극을 설치한다. 보극 설치가 두 번째야. 보극. 자, 이 보극을 설치하는 것은 또 하나 전기자 반작용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정류를 개선할 목적으로도 한다. 그래서 보극은 여기에 설치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게 전기자죠? 전기자 여기다 보극을 설치하면 돼요. 이렇게 보극을 설치해서 이놈과 이놈을 연결시켜 가지고 중성축이 이동하는 것을 방지시켜 줍니다. 그래서 보극과 보상권선을 설치하는 게 전기자 반작용의 가장 중요한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요지가 되겠다.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내용이 현상, 그리고 영향, 중성축이 이동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중성축이 이동하면은 리액턴스 전압이 발생하고, 그리고 정류에 대해서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 우선 보상권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6번째 보면은 이제 정류가 나와요. 정류. 자, 정류는 교류를 발전해서 직류로 바꿔주는 것을 정류라고 합니다. 자, AC를 뭘로? DC로. 이렇게 바꿔주는 것을 정류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류는 이런 편이 있어, 이런 편.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정류자 편이라고 해요, 편이라고 합니다. 정류자 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뭡니까? 절연물로 이렇게 두께로 다 나눠져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코일이 다 이렇게 들어있는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놈 사이에는 이렇게 해서 연결되어 있는 게 뭐냐. 이것을 브러쉬라고 해요, 브러쉬. 아까 했던 브러쉬.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들어오면은 이때는 IC라는 전류가 흘러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정류가 초기 상태, 중기 상태, 말기 상태가 되죠. 그래서 정류가 될 때는 브러쉬가 정류자 편과 편, 이게 편과 편을 이렇게 단락시킬 때 정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절연물이야. 절연물과 절연물 사이를 단락시켰잖아요. 이럴 때 이런 구간 동안만 정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류가 발생한다. 그래서 정류는 양호한 정류를 얻는 이런 조건이 나오죠. 그래서 평균 리액턴스 전압이 적어야 한다. 이게 이런 식이 되겠죠? VL은 L, DT분의, DT가 주기 T분의 전류, EIC가 되죠. 물론 이때 전류는 IC에서 마이너스 IC로 변화될 때 전류 크기가 됩니다. 자, 하지만 우수한 양호한 정류가 되려면 이게 전압이 적어야 합니다. 이게 적으려면 이놈도 적어야 해. 이놈은 커야 해. 많이 나왔네요. 리액턴스 전압이 적어야 한다. 그리고 인덕턴스가 적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기 T는 어떻게 된다? 커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리액턴스 전압이라고 하는데요. 리액턴스 전압이 있고 여기에는 접촉 전압이라는 거가 있어요. 브러쉬 접촉 전압. 그래서 이 리액턴스 전압은 항상 브러쉬의 접촉 전압보다 작아야 양호한 정류를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브러쉬의 접촉 저항은 이 브러쉬의 또 접촉 저항은 커야 합니다. 브러쉬의 접촉 저항은 클 것. 그래서 브러쉬의 접촉 저항이 큰 게 뭐냐? 그렇죠? 가장 접촉 저항을 큰 것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게 탄소 브러쉬입니다. 탄소 브러쉬를 사용한다. 그래서 이 탄소 브러쉬를 사용하는 게 이 탄소 바로 저항 정류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럼 아까 내 보극을 설치하는 것은 전기자 반작용 말고도 정류를 좋게 하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극을 설치하는 것은 정류를 좋게 하는 것 중에서 전압 정류고 브러쉬의 접촉 저항이 큰 탄소를 사용하는 것은 저항 정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류 작용에서 좀 알아야 할 것은 정류자의 편수, 이거 편이야, 편. 편이 1개, 2개, 3개, 4개. 자, 정류자의 편이 몇 개냐? 편이란 말은 우리말로 조각이야, 조각. 이 조각이 몇 개냐라고 하면 이것은 이렇게 표기해줘요. 조각수는 총 홈수, 홈을 슬롯이라고 합니다. 전 슬롯수. 슬롯수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바로 코일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코일. 한 슬롯 안에 들어있는 도체수. 한 슬롯 안에, 한 개의 슬롯에 들어있는 도체수. 한 개 슬롯마다 들어있는 도체수를 얼마로 나눠주면 돼요? 2로 나눠주면 돼요, 2로. 왜 2로 나눠주느냐? 이렇게 됩니다. 코일을 감을 때는 이렇게 감아줘요. 그래서 실제로 코일이 하나인데 두 면을 감기 때문에 2로 나눠줍니다. 편은. 그래서 2로 나눠준다. 그래서 정류자편은 2분의 전 슬롯수 곱하기 슬롯 한 개 안에 들어있는 도체수를 곱해주면 된다. 또 이제 두 번째, 만약에 정류자의 편간전압이 나와요. 편간전압. 편간전압은 여기서 나오는 하나의 전압을 말합니다. 자, 정류자의 편간전압을 구하려면 전체 총전압을 뭘로 나눠주면 될까요? 정류자의 편수로 나눠주면 됩니다. 편수. 무슨 수? 조각수. 이걸 나눠주면 정류자의 편간 전압이라고 하고. 자, 우리 정류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아야 할 게 있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정류가 나타내는 하나의 주기 T라고 하면, 이게 정류 주기 T라면 정류 곡선이 나와요. 정류 곡선. 만약에 정류 곡선이 이런 형태로 되면 이것을 직선 정류라고 하고, 이렇게 되면 정연 정류라고 합니다. 이 두 개, 이렇게 돼 있는
정류 곡선을 가졌을 때는 가장 양호한 정류다. 가장 이상적인 정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선 정류, 정연 정류는 가장 우수하고 양호한 정류. 그렇죠? 예. 정연파 정류도 물론 두 개의 정류는 좋은 정류라고 합니다. 근데 정류 곡선이 이렇게 뒤쪽에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나타나 두 개가요. 자, 이게 3번이고 4번이면 자, 3번 같은 경우는 이런 정류 곡선을 우리는 부족 정류라고 합니다. 부족 정류. 부족. 이 부족 정류는 정류 말기에 나타납니다. 정류 말기에 나타나는 정류를 무슨 정류? 부족 정류라고 하죠. 이럴 때는 부족 정류가 되면 브러쉬 후단부에서 불꽃이 발생하고, 자, 이렇게 하면 4번 같은 것은 과정류라고 해요. 과정류. 과정류 같은 경우는 어느 때 나타나요? 정류 초기 때 나타나. 정류 초기 때 나타나는 것은 과정류. 그 다음에 부족정류는 정류 말기에 나타납니다. 자, 이때 과정류는 불꽃이 어느 때? 그래요. 브러쉬 전단부에서 나타난다. 이게 정류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교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